예, 안녕하세요. 더마브입니다. 오늘 영상은 안면홍조, 홍반, 예민 피부, 스테로이드 부작용 이런 환자분들 무조건 봐야 합니다. 홍조 100% 없애는 방법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 볼 건데요. 오늘 장 더마브 스킨옥스 특허물질 임상 효과이고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보통 이런 환자들의 특징이 목이 깨끗해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얼굴에 좀 많이 이 연고나 약물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얼굴에 비해서 목이 상대적으로 깨끗합니다. 목에 보통 주사나 연고를 바르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아토피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 병원 요거 약물만 사용해서 좋아지는 겁니다. 치료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어렵지 않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웬만한 홍조도 레이저로 안 듣는 홍조는 거의 다 내분비 질환만 없으면은 다 치료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굉장히 흔한 잘못된 상식 하나 좀 짚고 가고 싶은데요. 스테로이드 독, 스테로이드가 빠져야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바르는 연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오해가 많은데 얼굴에 연고를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위에 스테로이드가 다 빠져야지 낫는다, 증상이. 이런 티칭을 하는 병원이나 영상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이버에서 가장 큰 환우 카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아직도 있거든요. 결국엔 스테로이드 독 이 다 빠져야 나아요. 이런 게 이분들이 뭐 알고 하시겠어요? 나름 전문가 혹은 병원 혹은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환자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요 개념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동적 평형, 항상성에 대한 내용인데 연고를 바른 부위 스테로이드가 다 빠져야 증상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게 진짠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태 호수 혹은 연못 이런 거는 평형을 이루잖아요. 동적 평형, 물이 항상 그 자리에서 증발도 안 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물이 계속 증발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빗물로 내리기도 하고 하지만 적당하게 흘러가면서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잖아요. 사람 몸의 스테로이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어느 부위에 발랐다 혹은 약을 많이 썼다 라고 했을 때, 먹는 약을 많이 썼다 이랬을 때 그게 독소가 다 빠져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혈중 스테로이드 농도는 일정합니다. 보면은 우리 몸이 적절하게 덜 만들거나 많이 만들거나 해가지고 스테로이드의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해요. 그게 생체 항상성, 호미오스타시스 아니면은 동적 평형,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약물로 생기는 작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확장되거나 피부가 얇아지거나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들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지, 스테로이드가 독소가 남아 있어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개념 때문에 오늘 요거 동적 평형, 항상성 을 한번 다시 갖고 온 겁니다. 이건 다 웬만한 분들은 학교에서 배운 게 기억이 나실 것도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제 생물체가 끊임없이 외부와 내부의 환경 변화를 받으면서도 스스로 생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제 단순한 물리화학적 평형 상태, 물질이나 이런 기능의 변동이 없이 그냥 딱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아주 역동적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이 예민 피부는 보습이 중요하다라고 해놨는데 보습은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근데 예민 피부가 왜 예민하냐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건조해서 예민해지냐?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팔다리 피부를 생각해봐요. 되게 건조하잖아요. 근데 팔다리 피부가 예민하냐? 라고 하면은 팔다리 피부 예민하신 분 흔하진 않죠. 어쩌다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건조한 거랑 예민한 거랑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민한 피부가 보습을 한다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게 그겁니다. 보습을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촉촉한 게 낫긴 나은데 보습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습을 꼭 보습제로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제가 봤을 때는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도 많이 먹고 이제 야간에는 가습기 같은 거 주간에도 틀 수 있는 환경이면 가습기를 많이 써주면 좋겠죠. 이런 건 추천할 만합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이런 거 첨가 물질 같은 거 없이 그냥 하는 가습기는 사용 추천할 만하죠.
그런데 보습을 한다고 해서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일로 보습을 하든 뭐 크림으로 보습을 하든 뭐 물을 뭐 좀 더 많이 섞은 제형인 뭐 로션으로 보습을 하든 이 제형 보습제의 제형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일로 보습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는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에센셜 오일을 과하게 쓰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잘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호호바 오일 발라서 좋아졌다는 분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유보하겠습니다. 홍조의 원인이 뭐냐? 홍조가 뭔데? 라고 했을 때 홍조는 얼굴, 목, 머리, 가슴 부위 피부가 갑작스럽게 붉게 변하면서 열감이 나타나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증상이 홍조라는 거죠. 안면 홍조의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는데 일단 1. 호르몬 영향이 있고 감정 변화에 의해서 뭐 홍조, 그리고 이제 얼굴 중앙부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뭐 주사, 로자제아, 아니면 뭐 신경계통 질환, 부신 종양 이런 내분비 원인, 히스타민이나 뭐 발효식품, 알코올, 치즈 이런 음식물 요인, 그리고 이제 맵거나 뜨거운 음식 이런 거는 혈관 확장이죠. 약물에 의해서도 안면 홍조가 일어날 수 있으면 일부 진통제나 위장약 뭐 이런 거 전부 다 혈관 확장을 유발시키는 요소들을 써놓은 거거든요. 요소들이 딱 봤을 때 수분, 보습이랑 상관 있는 것 같으세요? 딱 봐도 이 수분, 보습으로 해결할 각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증상, 안면 홍조는 일시적인 혈관 확장에 의해서 발생하며 혈관 확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빨개지면 일시적인 혈관 확장인데 만성적인 혈관 확장, 만성적인 안면 홍조는 만성적인 혈관 확장이 있겠죠. 자율신경이나 혈관 활성 물질에 의한 혈관 평활근의 작용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조의 원인이 피부가 얇아진다? 요거는 뭐 괜찮은 얘기죠. 확실하게 말해서 피부가 얇아진 증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세모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분비 원인이나 뭐 자율신경 원인 뭐 아니면은 뭐 염증이나 신경계 뭐 요런 원인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진 증상이다 라고 100%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 5, 60% 정도, 특히 20, 30대 같이 이런 내분비 질환이나 신경계 뭐 이런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비율이 늘어날 수 있지만 체감상 전체 환자 증상의 한 5, 60%는 피부가 얇아진 거랑 연관이 있긴 있어요. 피부가 얇아진 환자, 피부가 얇아지고 홍조가 같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피부가 좀 얇아지는 이제 자극을 통해서 홍조가 생긴 이런 환자의 경우는 홍조 레이저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홍조 레이저 뭐 V빔 같은 거 하시면은 이제 증상이 아주 악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레이저 화상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상에 비해서는. 그래서 홍조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뭐 이제 해놨는데 그거 한번 제가 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씹어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1일 1수분팩 하기, 제가 이거 X라고 쳐놨는데 홍조를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1수분팩 하기의 이런 주장에 보면은 뭐 기능성 제품을 쓰면 안 되고 순한 수분팩을 써라, 이게 제가 봤을 땐 착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백 기능성 제품들이라고 해서 순하지 않는 게 아니죠. 요즘에 원료들이 자극이 적은 원료들이 많아요. 기능성 제품이 순하지 않다라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시판 화장품의 자극성은 거기라고 보셔도 돼요. 뭐 저희 병원 제품도 엄청 저자극으로 만들지만 어쩔 수 없이 화장품이 갖는 자극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뭐 재생비비를 바른다고 홍조가 없어진다? 아니거든요. 이제 재생비비라고 했을 때 뭐 비비크림에 뭐 재생 물질 뭐 이런 거 조금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홍조가 없어지지 않죠. 이제 선크림 같은 경우 선크림으로 홍조를 없앤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선크림은 기본적으로는 미백 기능성에 더 가까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일광 화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쓰지만 홍조 환자는 아예 일광 화상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햇빛이 과하게 노출되는 환경 자체를 피해야 돼요. 도시 생활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크림을 쓴다고 해서 홍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홍조에 오히려 좀 별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화장품 자체의 그 자극성 때문에. 결론적으로 홍조를 없애는 진정한 방법은 혈관 확장을 억제하는 무자극
저자극의 유효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혈관 확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쓰지 않고 혈관 확장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화장품 수분팩으로 좋아진다는 얘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제품을 어떻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혈관 확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 그런 제품을 쓰면은 요만큼 도움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얇아진 게 원인, 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두껍게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거를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냥 일상 관리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무자극 혹은 저자극,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무자극으로 하니까 무자극으로 그리고 고효율로 이거를 주입, 복용, 사용 하면은 이제 홍조를 좀 없앨 수가 있어요. 피부를 얇게 하는 이제 자극을 가하는 활동을 금지해야 되는 겁니다. 피부를 갈아내는 종류의 시술이나 클렌징, 뭐 각질 제거제 이런 거 사용을 중지해야 되고, 이제 혈관 확장을 유발하는 음식, 너무 맵고 뜨겁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 그리고 활동도 찜질방, 사우나, 너무 심한 운동, 그리고 술이나 이런 것들 활동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지 홍조를 없애는데 진정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수분팩으로 홍조 좋아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